DJ. 안녕하세요. 왕년의 명 DJ,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홍선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진짜 여름철 잘 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무더위에 장마에 아주 힘든 여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저희 방송에서 푸짐한 선물 당첨자, 그 주인공이 잠시 후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와 함께 행운도 잡아보시고 부동산 시장 얘기도 좀 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우리 부디 채널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죠. 부디가 추천하는 왕년의 꽃다방 DJ가 추천하는 음악부터 듣고 가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노래죠? 예, 오늘 또 쉬운 노래는 아닌데요. 쉬운 노래 아니에요? 예, 돈 맥크린의 빈센트라는 곡입니다. 빈센트. 어떻게 빈센트. 시작해요? 일단 한번 불러주시고 일단 한번 시작할까요? Starry, starry night. 이거. Bench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daffodil. Taste the breeze and winter chill. In colors on the snowy rainy land. Now I understand. 이렇게 하는 곡이고, 네, 아주 감미롭다. 잔잔한 감미로운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네. 71년도에 발표했던 빈센트라는 곡인데, 돈 맥크린의 아주 명곡입니다. 네. 빈센트 반 고라고 화가 아시죠? 알죠. 네, 빈센트 반 고. 비록 이제 결말은 비극적인 맞아요. 최후를 맞았지만, 천재 화가입니다. 빈센트, 네덜란드 인상 화가죠. 빈센트 반 고를 추모하는, 기리기 위해서 작곡을 한 돈 맥크린의 아주 명곡이죠. 우리 국내에도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던 곡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이 노래를 빈센트 반 고를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 돈 맥크린도 음악을 시작하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했던 네.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같이 공감대를 좀 이루지 않았나. 그래서 이 돈 맥크린의 노래에는 그 빈센트 반 고의 그 그림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가 Starry Starry Night 맞아.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별이 빛나는 밤에. 그쵸. 그래서 정말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유명한 그림이죠. 네. 그래서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서정적인 멜로디 그리고 감수성이 가득한 그런 노래로 특히 우리 국내 팬들한테 상당히 인기를 모았던 곡이기도 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한번 불러봤습니다. 아니, 빈센트라고 해서 무슨 노래지? 또 오늘도 제가 잘 모르는 노래를 알고 가는 건가 했는데 반가워요. Starry Starry Night 나오는 순간 이제 이거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 유명한 노래. 예, 이게 그죠? CM 송도 나오고 했다고 해요. 여러모로 많이 활용이 됐던 것 같고요. 이게 한 72년 발표됐다면서요? 네. 저는 이 노래를 지금 들으면서 옛날에 제가 음악다방에서 이렇게 잔잔하게 음악을 신청곡을 받아서 신청곡 메모지를 받아서 틀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나 봐요, 이 노래가. 그럼요. 50년이 된 노래고 지금까지도 촌스럽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세련된 곡이죠. 진짜. 제 귀에도 50년, 60년 흐른 이런 노래도 촌스럽지가 않다는 게 진짜 대단한 노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여름밤에 좀 어울리는, 그렇죠. 여름밤에 상당히 잘 어울리는 노래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림하고도 좀 상상이 되면서 그런 노래 오늘도 감사드리고, 자, 말씀드렸듯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여러분 삼성 비스포크 청소기 주인공이 발표가 됩니다. 퀴즈 정답자한테 기존의 커피 쿠폰 대신에 비스포크 청소기 그리고 치킨 쿠폰 드리겠다고 저희가 얘기한 지 한 달 남짓 지났습니다. 드디어 오늘 한 달 동안 정답 꾸준히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상담 신청해주신 분들, 또 애정어린 의견 보내주신 분들도 참 많았어요. 그런 분들, 그렇게 저희가 다 일일이 댓글 보고, 그래서 총 6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치킨 쿠폰을 5분께 드릴 거고요. 그리고 비스포크 청소기의 주인공은 한 분이 오늘
선정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치킨 세트 받으실 2등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명단이 지금 저희한테 없고요. 저희한테는 퀴즈맨이 있잖아요. 자, 퀴즈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얼굴 나왔다, 퀴즈맨. 네, 이걸 열어봐야죠. 열어봐야죠. 열어보고. 열어봐야죠. 와우. 형식을 저희가 제대로 갖춥니다. 네. 자,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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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세트 받으실 2등 5분입니다. 발표해주세요, 부디. 예, 첫 번째. 네. 자유 게시판님. 닉네임으로 발표해요. 예, 네. 닉네임으로. 2번, 김술래님. 예, 3번, 현정님. 주일식님. 최윤정님. 와. 이렇게 5분입니다. 5분.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닉네임입니다. 자유 게시판 김순래님, 또 현정님, 주일식님, 최윤정님 이렇게 5분입니다. BHC 치킨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와 이제 대망의 1등 삼성 비스포크 청소기의 주인공을 또 발표하겠습니다. 아니 2등을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1등 당연히 주시겠죠. 퀴즈맨 다시 한번 등장해 주시죠. 음악까지 곁들이면서, 제 퀴즈맨 웃긴다. 네. 자, 거금을 썼습니다. 대망의 1등 삼성 비스포크 청소기 받으실 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우와 좋으시겠다. 자, 발표합니다. 네. 1등 복댕이 이소영님. 축하드립니다. 와. 아니 닉네임 마저도 복댕이님이야. 네, 복이 많으신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댕이 이소형님입니다. 1등 삼성 비스포크 청소기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와. 채널이 잘 되면은 네. 더 좋은 선물도 나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와. 올해 우리가 지금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좀 잘 되면은 네. 더 좋은 선물 당연히 나가겠죠. 진짜 사실 채널 잘 된 거에 비해서 지금도 좀 선물을 팍팍 쏘시는 거거든요. 근데 잘 되면 얼마나 더 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래 해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좀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도 오래오래 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사실 뭐 이런저런 일이 참 많잖아요. 어떤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우리 그 시장을 좀 다 같이 견뎌가면서 그렇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함께 좀 맞아가면서 극복을 하고 좋은 일도 좀 함께 누리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6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래서 부디 선물 택배로 보내주십니까? 네, 택배로 보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택배로 저희가 안전하게 집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선물 뭐 너무 좋으시겠다 싶어요. 치킨도 얼마나 맛있을 거면 비스포크 청소기 특히나 너무 탐나지만 이런 행운을 가져가셨다는 게 진짜 너무 부럽고 이런 기운을 좋은 기운을 저희가 계속해서 팍팍 드리고 있으니까 더 좋은 일들도 여러분 많이 생기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저희는 쉬지 않습니다. 다음 행운도 드리기 위해서 퀴즈 또 나갑니다. 퀴즈맨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저도 비스포크 청소기 참 갖고 싶었던 건데, 저도요. 네, 저도 포크 세트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자, 이번 주 문제 나가겠습니다. 네. 자, 지난 방송에서 그대로 가져와 쉽게 출제를 했는데요. 네. 퀴즈 나갑니다. 네. 자, 지난 시간 부디는 주택시장 전망을 설명하면서 이 용어를 썼는데요. 입지 가치가 높은 곳에 집값이 오르지만 외곽에는 매물이 쌓여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릴게요. 1번 시장의 차별화, 2번 시장의 들국화, 3번 시장의 자유화. 부디님 힌트 주세요. 차별화, 들국화, 자유화 이거 힌트 드려야 됩니까? 들고 가는 가수 그러니까. 이름 아닙니까? 아니, 들국화에 확실히 노래를 좋아하시니까 들국화에 반응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가수 이름이니까 요거는 빼고. 부동산 시장이랑 좀 상관이 없을 거고 그러면 차별화인지 자유화인지 자 요거 답은요 사실 요 단어 앞에 뭐 인종이 붙거나 뭐 남녀가 붙거나 뭐 요러면은 조금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의 요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시면서 부디가 이게 대세다. 이런 현상이 짙을 거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현상입니다. 뭘까요? 차별화, 들국화, 자유화. 여러분 퀴즈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셨겠지만 저희 퀴즈 정답자로 많이 참여해 주셔도 또 상담 신청을 활발하게 해주셔도 또 뭐 애정 어린 댓글을 남겨주셔도 이게 다 퀴즈 그 정답자 혹은 뭐 상담 신청해 주시는 분들 또 댓글 남겨주신 모두가 다 비스포크 주인공으로 이 후보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활발하게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전화, 문자, 이메일, 또 영상 댓글, 네이버 폰까지 가장 편한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짧게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고 부동산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죠. 역세권 재개발 투자 이곳에 해답이 있다라는 주제로 투자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이거야말로 부디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세권을 강조하는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전문가 좀 쉽게 못 본 것 같은데. 네. 근데 실제로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은 네.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사실 돌아가고 있어요.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네. 그만큼 역세권의 가치가 커진다. 그런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교통이 뭐 편리하고 뭐 가까워서 직장 가기 편해서 이 역세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모든 개발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지금 시점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좋아요.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재개발 투자 이곳에 해답이 있다. 역세권은 물론 다 기본적으로는 좋다라고 강조를 해주시지만 이곳에 해답이 있는 정말 그 핵심 지역은 또 어딜까? 투자 세미나에서 해답을 좀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28일 목요일, 7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또 8월 11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역세권 강조하시는 분이니까 이곳 위치도 역세권에 역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찾기 쉬우실 거예요. 지하철 강남구청역이고요. 미래가치투자연구소에서 선착순으로 예약하신 분 10분 모시고 소규모 세미나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미리미리 예약을 좀 해주시고요. 또 나는 이 시간이 아쉽게도 좀 안 된다. 개별 상담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편한 시간으로 상담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 전화, 문자, 이메일 또 댓글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여기 이슈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 폼을 통해서 상담을 남기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DJ 채널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아무 영상이나 다 열시면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죠? 댓글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편리한 네이버 폼 글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 있는 폼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그리고 간단한 내용, 상담 내용을 적으시면 편하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부동산 여기 이슈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꼭 알아야 할 이슈들 한 주 동안에 어떤 게 있었는지 저희가 모아가지고 전해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첫 번째 이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혼조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움직임은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을 단행을 하면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금리 인상의 시기로 가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서초동의 한 고가 아파트는요 10달 만에 6억 3천만 원이 올라서 43억 원의 거래가 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비강남권에서도 빼어난 입지를 가진 주택들은 앞다퉈서 또 신고가를 쓰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뭔가 부동산 시장 전체 분위기와 이런 기사는 좀 이질감이 있거든요. 이거 부디 그러게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마디로 시장이 양극화라고 보이세요. 차별화라고 또 달리 얘기할 수 있는데. 앞선 퀴즈의 정답을 말씀해 오는 예, 네. 이게 한마디로 고가주택들, 이 15억 이상 되는 고가주택, 15억 이상 되면 대출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결국 돈 있는 현금 부자들만 뭐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얘기했듯이, 시장이 크게 이렇게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안 좋은 쪽, 좋은 쪽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동안 뭐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양극화가 지속되는 거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43억 원에 거래된 서초동 아파트 여기 어딘지 좀 보고 싶어요. 이게 아크로 리버 뷰 신반포라고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막 언론에서 얘기했듯이 다 가격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아, 이렇게 10개월 만에 하지만 6억 3천만 원이 오른 거죠. 정확히 말하면 6억 6억 3천만 원. 3천이죠. 그렇죠. 예. 37억 5천만 원에서 43억 8천만 원이니까 6억 10개월 3천. 만에 6억 3천만 원. 네. 10개월이면 1년이 안 됐는데.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양극화가 이제 점점 심해진다는 하나의 이제 이 현상인데요. 네. 근데 이게 뭐 강남 비강남권을 가리지 않고 이 좀 10억 이상 되는 고가의 아파트들은 지금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금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좀 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렇죠. 좀 마음이 안 좋죠. 맞아요. 전반적으로는 사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조금 걱정 어린 목소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차별화가 되고 있는 단지들은 또 속속해서 속속 나오고 있고요. 비강남권도 뭐 마찬가지인가요? 아니면 강남에서 또 이렇게 소개해 주실 만한 아파트 또 있나요? 강남권도 똑같아요. 어. 비강남권도 그렇고 뭐 강남권도 뭐 삼성동에 있는 포스코 더샵 같은 경우도 역시도 신고가 갱신했고요. 네. 그리고 뭐 비강남권에는 대방동에 있는 대림 40평대가 18억 3천 지금 한 1억 3천 올랐고 여의도 네. 대우 트럼프월드도 물론 이제 이건 평형이 70평대니까 큰 평형이지만 어쨌든 올랐다고 지금 나오고 신고가 갱신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강남 비강남권을 가리지 않고 이 고가의 아파트들 즉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 사야 될 시기다라고 또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금리 때문에 부동산 시장 하락한다라는 얘기 많고 전반적인 분위기도 사실 거래 자체가 좀 안 되고 있고 이런 분위기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렇게 신고가 경신하고 이런 단지들의 비결은 뭐예요? 결국은 그렇죠. 뭐 이 금액이 큰 한마디로 대출을 낼 수 없는 단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10억 이상 되는 그런 우리가 소위 이제 10억 이상 되면 초고가 아파트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 초고가 아파트도 아니거든요. 15억 그렇죠. 대봐야. 네, 근데 그런 아파트들을 결국은 15 이상 되는 고가의 아파트들 그리고 입지 가치가 좋은 곳 이런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얘기하는 뭐 상급지, 하급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급지에 몰려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차별이 점점 더 커진다. 지역적 차별이.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사실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짜증나. 이런 얘기를 왜 하는데.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안 좋고, 내가 가진 부동산도 별로고, 뭐 별로고. 거래도 안 되고, 만약에 이러는데, 좀 남의 나라 얘기같이 저런 아파트 얘기를 우리한테 지금 왜 해주는데, 이러실 수 있는데, 이런 현상에서 그러면 해주고 싶으신 얘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요. 네.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도 이런 얘기 참 많이 드렸어요. 양파가 커질 것이다 라는 얘기 많이 드렸는데 똑같습니다. 이게 어떤 지역들이 오르고 있나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입지 가치가 뛰어난 것들이 오른다는 거거든요. 입지 가치가. 그러니까 오를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들만 오른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부동산 묻지마식으로 뭐 가치가 있든 없든 막 투자했던 그런 방식을 이제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싸다는 이유로 싼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우리가 조금 뭔가 부담이 되더라도 내가 여력이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중심 지역, 중심축 이런 축으로 들어와야지 지금 같은 시기에도 가격이 오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뭔가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투자해야 될 곳, 안 해야 될 곳이 정해진다 앞으로. 그러면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될 곳, 즉 입지 가치가 높은 상급지 쪽으로 되도록이면 붙어야 된다. 꼭 상급지가 아니더라도 상급지와 가까운 쪽으로 붙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상당히 지금 고가 아파트들이 신고가 행진을 하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너무 많이 오르고 사실 뭐 넘사벽이라고 하고 제가 뭐 남의 나라 이야기 같다 이렇게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여길 꼭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라는 그렇죠. 얘기도 아니지만 앞으로 부동산을 보실 때는 이걸 예를 들어서 교훈 삼아서 좀 더 입지 가치 위주로 보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전반적으로 뭐 하락세라든지 좀 안 좋은 소식은 많이 접하셨겠지만 저희는 이렇게 21병까지 찾아서 시장에서 시사하는 바를 좀 전해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도심 복합사업 현금 청산하면 특별분양권? 이런 이슈인데 무슨 얘기일까요? 정부가 새로운 주택공급 대책 중에 하나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금 청산 대상자들에게 특별 분양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금 대신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런 얘기인데 정부는 사업지마다 현금 청산 대상자나 후보지 철회 등에 관한 보완책이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요. 사업이 정상 속도를 되찾도록 한다는 방침을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 용어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이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거는 네. 한마디로 공공이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공공.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 공공은 뭐예요? SH나 LH공사 그렇죠. 위주로 그 소유권을 넘겨주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21년도 지난해 그 이사 대책이라고 기억들 하실 거예요. 2월 4일 날 이사 대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한마디로 개발 계획이에요. 그래서 네. 공공이 주도해서 빨리 공급을 하겠다 했던 게 이 공공 주도 복합 사업인데 네. 이게 이제 지금 뭐 후보지는 뭐 76곳인가 뭐 이렇게 좀 지정을 해서 하는데 맞아요.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래요. 아무래도 뭐 역세권, 저도 이사 대책 기억이 나는데 공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좀 발표가 됐잖아요. 현재까지 후보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76곳이나 되는데 그 많은 후보지 중에서 본지구 지정이 된 곳이 8곳 뿐이라고 하니까 부디 말처럼 좀 지지부진하거나 뭔가가 지금 시원스럽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이게 지금 76곳이 지정이 됐는데요. 네. 이 중에서 46곳이 반대예요. 반대. 반대. 네, 반대. 그러니까 안 하겠다. 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왜 이런가? 네. 이게 이 공공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에는 그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21년 6월 29일이거든요. 네. 6월 29일, 지난해 6월 29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라고 해요. 네.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6월 29일인데 2월 29일 이전에 거래를 한 것들, 매매를 한 것들은 뭐 나중에 거기가 개발이 됐을 때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한 것들은 못 받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6월 29일이 중요한 그 시점인데 문제는 지난해 네. 예, 이사 대책이 나와서 네. 근데 문제는 이 6월 29일 이후에 사실 추가로 또 지정을 한 데들이 많아요. 추가로 지정을 하면서 이 추가로 지정된 데들은 이게 지정될 줄 모르고 이제 산 거죠. 추가로 분양을. 진행된 곳이 지정된 곳이 24곳. 네. 24곳. 네. 거기로 갖다 사람들이 투자를 한 거예요. 네. 투자를 하다 보니까 현금 청산이 되는 거죠. 왜냐면 기준일이 6월 29일이니까. 그러니까 몽땅.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집을 산 사람들은 현금 청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당히 조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개발 지금 진행이 거의 뭐 안 되고 있다. 속이 이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지금 화면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지구 현황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은평구라든지 영등포구 또 뭐 도봉구, 경기 부천, 인천 이런 데가 좀 많네요. 예. 이게 다 지금 영등포구도 있고 뭐 은평구도 있고 다양하게 있긴 있어요. 네네. 도봉구가 네. 제일 많네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제가 생각하기는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잘 못하는 그런 지역들. 그런 지역들을 이제 정부 주도해서 빨리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사실 여기 지역들을 쭉 보면은 네. 이렇게 뭐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비싸다든지 이런 지역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유일하게 뭐 영등포구 하나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빨리 하려고 정부에서 계획을 했던 거죠. 지난 정부에서.
근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왜 그러면 이렇게 좀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지지부진한지 부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특별 분양권이 거론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 특별 분양권이라는 게 네. 이게 특별하게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 특별. 이거 아무한테나 안 주는 거 아니에요. 네. 특별 분양권. 이 특별 분양권이라는 게 사실 현금 청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금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 분양권을 주겠다. 이게 뭐냐면 조합원 분양권하고 조합원들에게 주는 거, 조합원들. 그리고 특별 분양권 틀린 게 조합원 분양권은 좀 싸게 할 수가 있는데 특별 분양권이랑 하면 일반 분양 가격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일반 분양.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네, 최소한 1억은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특별 분양권을 주게 되면은 사업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동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긍정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이 특별 분양권을 주더라도 물론 조합원 분양권보다는 비싸지만은 이 특별 분양권을 주게 되면은 사실 서울에 이런 지역들에 통장 없이 그리고 분양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일반 그러니까 분양 받을 수 있는 거. 청약에 당첨되는 게 엄청 어려운데 그렇죠. 그냥 그것도 없이 받을 수 있고. 분양권을 일단 주겠다. 물론 조합원 분양가보다는 비싸지만. 네. 그러니까 저 같아도 동의할 것 같아요. 네. 그 정리를 해보자면 다수의 후보지에서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그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로 인한 현금 청산 그렇죠. 되는 대상자가 워낙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현금 청산 대상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특별하게 좀 분양을 하게 특별 분양권을 이제 고안해 낸 거고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에 일반 분양되는 물량 중에서 일부를 현금 청산 대상자에게 주겠다. 그렇죠. 라고. 그래서 이게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네. 우리가 재개발을 할 때 그 많은 사람들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 신축 빌라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온 것들 현금 청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서울에서 재개발을 추진해서 자발적인 현금 청산이 아니고 강제로 이렇게 현금 청산하는 사례가 과연 있었나 하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들이 반대하면 옛날같이 막 끌어내고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났거든요. 그렇죠. 법적으로 소송을 해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기 네. 때문에 결국은 다 같이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뭐 그런 하나의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필요한 사업은 좀 제 속도를 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상자 분들의 피해도 또 줄어드는 뭔가 여러모로 좋은 그런 대안이 되기를 바라보겠고 관련된 이슈 또 나오는 대로 저희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관련된 궁금증 언제든지 부디에게 물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 봅니다. 월세 더 올리자는 집주인, 금리 급등까지 난감한 세입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셋값 급등에 놀라서 월세를 대안으로 택했다가 2번 놀라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1, 2년 전하고 또 월세 시세도 확 달라졌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또 전세 대출 금리가 1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서 뭐 어떻게 택해야 되는지.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전세는 주춤하고 월세는 고공행진하는 상황이 맞는 것 같거든요. 부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월세 값이 지금 뭐 계속 오르는 거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전 세계가 이제 하나 완전 동조화됐구나. 뭐 하나의 지구촌이라고 그러더니 이제 그런 것까지 정책이나 모든 이런 어떤 경제적인 변화까지 다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 월세화가 우리나라도 좀 많이 빨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요즘 들어서 굉장히 그게 이제 피부에 와닿을 만큼 좀 빨라지고 있는데 우리 그런 얘기 좀 흔하게 많이 했잖아요. 전세라는 게 한국의 좀 특이한 제도인데 이게 정말 빠르게 좀 사라지고 있다. 요즘의 경제 상황을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좀 보겠습니다. 전월세 상승률 좀 보면요. KB국민은행에서 나온 자료를 좀 보고 있는데 전세가 1월에서 6월 기준으로 0.6%가 올랐어요. 월세가 2.8% 올랐으니까 월세 가격이 사실
이게 많이 오른 거네요. 그렇죠.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근데 월세가 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지 혹시 아세요? 월세가 왜 이렇게 월세가? 오르느냐?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고.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로 생각한다면 월세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오르는 거 아니에요? 월세 인기가 그렇지. 많으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어. 그건 맞는 얘기인데요. 네네. 이게 이 전세나 월세나 이게 금리가 오르는 추이랑 비슷하게 올라요.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전세 월세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전세 대출 금리가 지금 뭐 사상 최대라고 하는 게 지금 워낙 금리가 지금 많이 오르니까 맞아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집주인들이 지금 뭐 사실 집도 잘 안 팔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를 넣으면서 어떤 세금이나 뭐 대출 이자나 이런 것들을 월세로 전환을 해서 월세로 내기 각종 비용을 이제 월세에 전가를 해서 또 올라가는 그런 상황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크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대출 금리가 12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지금 치솟았다는 점, 금리는 뭐 계속해서 좀 오른다는 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월세 가격도 올리고 또 전세보다 월세 선호를 더 좀 부추기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그런 얘기했어요. 임대차법으로 인해서 계약갱신 청구권 뭐 8월 우리 이런 얘기하면서 전세난 이런 얘기 좀 했었는데, 그게 월세화를 부추기는 현상으로 더 좀 짙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뭐 정부에서는 전세란이 없을 것이다, 전세가 이런 얘기를 사실 하는데 뭐 심각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월세가 계속 오르게 되면은 네. 결국 월세랑 전세랑 같이 동조화해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월세가 오르면 전세도 거기에 맞춰서도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예,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는 게 아니라 전세를 들어가지 못하는, 금리가 너무 오르고 그리고 실제로 대출을 받아서 뭐 전세를 들어가려고 해도 전세 대출 금리가 월세보다 더 높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지금 역전 현상이 벌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월세로. 네. 그러니까 네. 자발적으로 월세를 가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지금 월세로 전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임대차 3법의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취지는 뭐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반대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도 꽤 많아요. 정책이. 그래서 네. 그런 걸 좀 잘 좀 봐서 뭔가 가장 서민들이 좀 피해를 안 입을 수 있는, 그리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제도화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도의 좀 대대적인 개선이 이 부분에서는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전월세 상승률, 월세값의 상승, 그 다음에 전세 월세화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슈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계속해서 따라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슈들을. 그렇죠? 발빠르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여기 이슈였습니다. 부디의 고민 타파로 이어집니다. 차라리 내 집 사서 편하게 살자. 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 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믿고 보는 배우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저희는 믿고 질문해 주셔도 되는 그런 채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어떤 분의 어떤 부동산 고민이 접수가 되어 있을지 한번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돌발 퀴즈 있고요.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퀴즈도 함께 맞춰주시면 좋겠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구독자님이신데 저희 채널 어떻게 좀 자주 보고 계세요? 네, 항상 잘 업데이트 되는 거 알람 설정해서 매일매일 아침에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아침에 하나씩 이렇게 짧게 올라가는데 좋아요. 네. 감사드리고요. 좀 네. 많이 홍보도 해주세요. 이런 채널 있다고. 예,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어떤 고민 있으신지 해결 말끔하게 도와드리고 싶은데 좀 들어볼게요. 예. 네. 현재 저는 40대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인데요.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아니, 이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다주택자인데, 오. 지금, 네. 근데 갖고 있는 매물 중에 의정부역에 있는 센트럴자이 위브 캐슬 25평 입주권을 2년 3개월 전에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다주택자다 보니까 한 개 정도는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지금 거래가 전혀 안 되고 있고, 네네. 만약에 매도를 해야 된다면은 금매로 지금 팔아야 되는데, 그냥 팔고 금매로라도 팔고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전세를 좀 놓고 향후에 좀 추이를 보는 게 맞는지 좀 궁금해서 소장님께 고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니, 이달 네. 안에 또 생각이 있으신 거면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네. 그동안에 좀 생각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의정부역의 센트럴 자이언트 위브캐슬 입주권을 2년 3개월 전에 매수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다주택 지금 네, 자이시고 그래서 이걸 매도할까 아니면 뭐 전세를 놓을까 근데 잘 안 팔리는데 금매로라도 네. 내놓을까 뭐 여러 가지 뭐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생각 네, 많으실 예.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지도 띄워놓고 있으니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항상 봐주셔서. 네. 자, 제가 좀 잘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그 의정부역 GTX 들어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의정부역 센트럴 자이 위브캐슬 이게 그 예전에 재개발 이게 중앙 2구역이거든요. 예, 잘 아시겠지만 중앙 2구역, 그 다음에 요 밑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중앙 3구역. 네, 구역이고 요 위쪽이 1구역인데 여기가 해제가 됐다가 지금 다시 지금 구역 지정하려고 해요. 다시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여기가 1구역인데 사실 제가 예전에 이 의정부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관심을 가장 가졌던 데가 1구역하고 2구역이었어요. 네, 예, 중앙 2구역하고 1구역하고 1구역인데 해제가 됐으니까 2구역 쪽에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일단 이 아파트는 이제 곧 입주를 할 거잖아요. 네, 곧 입주를 하는 아파트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바로 이 아파트 옆쪽으로 여기가 이제 장암 1구역이라고 해서 장암 1구역, 그 다음에 장암 2구역, 장암 3구역, 이쪽도 다 이렇게 개발이 진행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의정부가 사실은 어떤 우리가 투자 지역에서 조금 소외돼 있던 지역이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도 의정부 하면은 아 이거 북쪽이잖아 막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저도 사실 옛날에 부동산 할 때 북쪽으로 가지 말라고 이제 막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의정부의 가장 큰 호재가 GTX가 들어오는 거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의정부의 과거에 공급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아파트가. 네, 과거에 많이 됐는데 이쪽 지금 말씀 제가 드린 의정부역 쪽에 이 중앙 1, 2, 3구역 이쪽 라인이 의정부의 대표적인 구도심이에요. 대표적인 구도심인데 이 구도심에는 안 들어오고 의정부역 중심 쪽으로는 안 들어오고 이 외곽 쪽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집들이. 그래서 네. 이 중심 지역에 들어오는 것들이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예전부터 많이 했거든요. 자, 여기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구역, 2구역, 3구역이 의정부의 가장 메인이에요. 네, 예, 의정부 조금 소외된 지역이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은 여기가 메인 축이에요. 메인 축이고 GTX도 아직 안 들어왔고요. 이 구도심이 앞으로 점점 이 1구역, 2구역, 3구역이 여기가 하나의 이제 커다란 메인이 될 텐데 지금 뭐 매도를 한다거나 그거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좀 보여져요. 아, 예, 그래서 제가 가치가 없으면은 지금 뭐 매도를 하실 생각도 있으니까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의정부에서 제일 가치 있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 아까 말씀을 뭐 했잖아요. 이걸 금매라도 팔까?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하셨는데 저는 네, 가지고 있게 되면은 지금 입주장이라고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거든요. 지금 현재 아파트 시장이. 예, 이 의정부뿐이 아니라 지금 서울에도요. 서울의 송파의 모 아파트도 제 아는 분이 내놨는데 2달째 사람이 한 명도 보러 오지 않는데요. 예, 그만큼 지금 이게
뭐 의정부뿐이 아니라 이 서울의 메인 지역, 중심 지역이라고 하는 곳조차도 지금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결국은 시간이 조금 흐르게 되면은, 조금 시장이 진정이 되면 여기는 완전히 의정부의 메인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지금 매도를 하시는 거 뭐 그 세금 때문에 매도를 하시고 이익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가능만 하다면 여기는 좀 더 가지고 계시는 게 훨씬 내 자산 증식에는 커다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매도는 예. 시기상조다. 조금 더 들고 가보셔도 좋을 네. 것 같다라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네, 예, 결론이었고요.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좀 보면서 또 질문해 주시고, 아니, 우리 구독자님, 저희 월간 선물 드리는 당첨 확률 높아지도록, 간간히 또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퀴즈 내고 있는데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오, 진짜요? 네, 좋습니다. 문제 드릴게요. 자, 네. 의정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의정부 관련된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 잘 들어보세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좀 쉬워요. 보기에 특징이 있거든요. 자, 다음 중 의정부시의 공식 인구는 몇 명일까요? 인구입니다. 1번, 1460만 명. 2번 46만 4,397명, 3번 3만 5천 명. 구독자님 좀 어렵죠? 네. 어려운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구체적인 보기 하나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드릴게요. 1번 네. 1460만 명, 2번 46만 4,397명, 3번 3만 5천 명. 몇 번일까요? 저는 3번 하겠습니다. 자, 3번. 왜요? 네. 저요? 제일 구체적인 게 구독자님 몇 번이었어요? 제가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우리 구독자님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저는 2번 하겠습니다. 2번. 네, 축하드립니다.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정답 맞히셨고요. 부동산도 예. 그렇고 모든 면에서 다 잘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궁금한 점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히셨네요. 아이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못 맞힐까봐. 그러니까 선물 드리고 싶은데, 네. 다음 분도 또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님, 다음 구독자님도 바로 만나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저희 채널 또 많이 사랑해 주신다고요, 우리 구독자님께서. 네. 그냥 드린 질문인데, 네,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네네. 아유, 많이 도움이 되고 있죠. 아유,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네. 좀 도움이 많이 되길 바라면서 바로 좀 여쭤볼게요. 어떤 부분 궁금하세요? 제가 돈이 조금이라서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요. 네. 그 평택에 있는 네. 평택 지제역에 있는 더샵 센트럴파크 1블록을 네. 전세 끼고 투자하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나중에 실거주도 생각해서 네.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세요. 그러면은, 네. 굉장히 좀 명확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정리해 볼게요. 네. 평택에 네.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 1블록을 전세를 네. 끼고 지금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는 실거주까지 생각을 하시는 걸로 매수를 할까 말까 지금 괜찮을까 고민 중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돈이 많으면 서울에 사고 싶은데요. 네, 여기는 어떨까? 투자금이 지금. 3억 이하라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3억 이하로 여기 들어가 보면 네. 어떨까라는 생각이세요.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네, 구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좀 반갑습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여기 그러니까 그 거주는 아니고 투자의 목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평택이요, 이 삼성전자의 그 브랜드 효과가 엄청나게 컸던 것 같아요. 예, 삼성전자가 들어오고 뭐, 교통망도 들어오고,
미군도 들어오고 하니까 평택의 집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그런데 네. 저는 그럴 때마다 아니라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 지금 이 아파트는 이 지제역에서 여기가 이제 지제역인데요. 이 지제역에서 역세권은 아니에요. 역세권은 네. 아니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평택에는 이 도시 개발을 하는 개발구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예, 이쪽 지제역 이쪽으로 이쪽 막 도시 개발들 엄청나게 진행을 해요. 앞으로 개발될 곳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예, 아.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이쪽에 보면은 고독 신도시거든요. 이 아, 고독 네. 신도시 쪽도 지금 앞으로도 더 개발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아파트가 이제 올해 2020년 아마 이게 지금 입주한 아파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네네. 좀 여기가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를 그런 곳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호재와 악재가 같이 있는데, 그러니까 악재가 오히려 더 크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일자리들이 다 완성이 되고 하게 되면은 수요가 충분히 생길 수 있지만 이 많은 네.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새로 생기게 되기까지는 정말 시간이 앞으로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내가 거주를 한다면 거주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이게 투자의 네. 목적이라면 사실은 여기다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물론 이제 수원발 KTX도 이쪽으로 뭐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 그것도 뭐 미래 얘기고, 그래서 예. 사실은 공급 물량이 많아서 여기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지역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네. 시장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아, 네. 아파트 가격들이 전부 다 지금 올라서 지금 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아파트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지금 투자의 목적이시잖아요. 투자의 그렇죠. 첫째가 투자죠. 예, 투자의 목적이시라면은 굳이 여기까지 가서 이게 공급 물량 많고 이 역세권도 아닌 지역에 투자를 생각하실 게 아니고 저는 정말 가끔씩 답답할 때가 좀 있어요. 그 뭐냐면은 내가 거주하는 거는 내가 편한 곳에 가서 하면 되지만 투자의 목적으로 왜 평택까지 가시려고 할까? 그래서 일단 서울 쪽으로 오세요. 아, 서울 너무 비싸서 그러죠. 이거 비싸긴 한데,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값들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뭐 서울 아파트가 떨어지느니, 뭐 양극화가 지금 뭐 고가의 아파트들은 또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는 지역도 있고, 양극화가 이렇게 심해지지만, 지금 가장 네. 큰 화두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의 재개발을 확대를 계속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속 통합 기획이나 모아타운, 모아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의 대세의 흐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투자금이 예. 한 2억에서 3억 사이면은 충분히 서울에 그렇게 모아타운이라든지 아니면은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들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외곽이 아니고 3억 이하에서도 할 수 있네요. 예, 그럼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답답하다고 느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제가 맨날 서울에 지금,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 재건축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재개발이다. 그러니까 재개발 쪽에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지지난해부터 계속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내가 정말 재테크의 목적이 크다면 무조건 서울에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 통합 계획이라든지 역세권 개발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이런 곳들이 지금 앞으로 계속 개발이 되고 발전해 나갈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데를 갖다가 지금 먼저 들어가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아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잘 모르시거든. 그래서 제가 조금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네. 지금이라도 좀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서울 쪽으로 이렇게 뭔가 방향을 리턴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저희는 뭐 투자를 할 거니까요. 예. 그런데 할 때가 있으면 글로 가죠. 너무 비싸서 못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유, 서울의 집값이 네. 너무 비싸다.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 값은 비싸지만은 앞으로 재개발이니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저층 주거지나 낙후되어 있는 역세권 이런 데들 진행할 때들은 아직도 많이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먼저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네. 한번 생각을 이렇게 전환이 되셨으면은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재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될까? 그리고 또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저희 세미나를 오셔도 돼요. 근데 어디에 사세요? 거주하시는 건? 저요? 예. 경기도에 살고 있거든요. 아, 경기도예요? 경기도는 네. 지방이 아니거든요. 저희 네. 지방에서도 많이 오시니까 혹시 시간이 되면 네. 오실 수 있으면은 세미나에 네. 참석해 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또 다시 한번 세밀하게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을 준비할 테니까요. 그때 네. 한번 다시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일단 네, 다른 그러면 방향이면 다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시청자님. 네. 네, 그러면 네. 다음에 전화하면 알려주시나요? 네네, 그럼요. 자세하게 알려주실 것 같고요. 네. 다른 방향이 충분히 더 좋은 방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꼭 전화 한번 다시 주시고 네.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선물 드리고 싶어가지고 퀴즈 하나 내고 싶은데 맞춰보시겠어요? 아, 네. 아, 한번 좋아요. 좀. 네네네. 네. 아니, 마침 또 우리 구독자님이 경기도 살고 계신다고 하니까 조금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일단 드려볼게요. 쉽게 생각해 쉬운 주세요. 걸 주셔야죠. 알겠어요. 네, 아, 네, 쉬운 거 쉽지가 주세요, 않네. 쉬운 거. 네. 경기도 도청의 본청이 위치한 곳이 수원시라고 해요. 네. 도촌이요? 도청. 경기 도청. 도청. 네네. 수원에 있는데, 수원시 중에서도 어느 구에 있을까요가 문제인데, 보기 한번 드려볼게요. 네. 1번 영통구, 2번 영탁구, 3번 팔달구, 어디일까요? 1번. 오, 정답! 한 번에 맞추시네. 한 번에. 한 번에. 정답 아유. 맞히셨고요. 네. 축하드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모든 부동산 고민도 잘 해결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네이버 폼을 통해서 보내주신 사연도 저희가 읽어보고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한정훈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전에 여러 경제TV에 출연하실 때부터 방송으로만 10수년째 뵙고 있네요. 찐팬이신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엔 그때도 다른 전문가나 신문 기사들에 비해 조금은 다른 전망을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대표님 의견대로 시장이 흘러간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 이분 너무 일부러 이런 사연으로 고르신 건 아니죠? 아니, 실제로 제가 어.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거의 제가 다 맞췄다고. 아니, 그건 아는데, 이분이 너무 이렇게 팬심이 어. 드러나니까 제가 잠깐 또 말씀드렸고, 아무튼 사연 마저 읽어봅니다. 제가 가진 게 많진 않지만 2억에서 3억 정도 돈을 들여서 저희 아이 명의로 부동산을 하나 해주고 싶은데요. 하지만 뉴스에서도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들만 많아서 망설여지는데 시기를 좀 더 기다려볼까요? 아니면 좋은 투자처를 물색해서 지금 해도 괜찮을까요? 어때요, 부디? 지금 많은 분들이 하는 아주 대표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여태까지 부동산 시장에 오래 있으면서 지금 사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네. 항상 사람들은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네네. 집단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네. 항상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는 사람도 항상 소수였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좀 맨날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네.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두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는 아파트 시장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파트 시장과 그 다음에 재개발. 예, 재개발 시장이 있어요. 재개발 시장. 이게 이 두 축이 개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아파트도 이제 근데 지금 아파트 시장에 이제 재건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재건축. 근데 지금 아파트는 재건축 아파트든 일반 아파트든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서울에 집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재건축과 재개발인데 그 중에서 재건축은 일단 아파트는 너무 많이 올랐고 재건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재개발 하나밖에 없는데 왜냐면 빈 땅이 없으니까 그렇거든요. 서울에. 자, 재개발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서울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주택을 250만 원을
하겠다고 지금 하는데 플러스 알파까지 공부하겠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못 하잖아요. 그러면 재개발을 어떻게든지 활성화 시킬 거라는 거예요. 네. 재개발을 활성화. 그러면은 뭐 아시겠지만 제 강의를 오랫동안 들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방송을 오랫동안 본 분들. 우리 뭐 신속통합기획이라고 서울시에서 신통기획이라고 하죠. 이 재개발이 대표적인 게 신통기획 재개발이라고 해요. 신통기획. 이 신통기획 재개발 이거 매년 25개씩 지정하겠다. 25개 지정. 그리고 모아타운도 모아주택을 모아서 모아타운이 되는 거죠. 모아타운도 이것도 매년 20개 이상 지정하겠대요. 20개 이상.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모든 낡은 동네들이 다 재개발 지역으로 바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재개발은 다 지어져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고 단계마다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던 지역이 막 동의서만 걷는다 그래도 1억은 오르더라고. 최소한 아무리 안 올라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신통기획에 지정할 곳들이 앞으로 서울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데나 들어가면 안 되고 이 중에서 중심 지역 쪽으로 중심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심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역발상 마인드가 필요한 지금 시점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 아파트는 지금 문제가 있지만 빌라나 이런 것들은 단독주택이나 빌라들은 꾸준히 거래가 된다. 특히 빌라의 수요가 아파트 수요를 넘어섰잖아요, 지금. 이 재개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상승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용산이라든지 이 한강변이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쪽에 진행할 수 있는 낙후된 지역의 중심 지역. 한강변, 역세권. 또 어디라고 그랬어요? 한강변, 역세권, 용산. 네, 이런 데들에서 우리가 투자처를 좀 일단 찾아보고 거기가 내 금액으로 안 되면 조금 외곽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서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된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곳 이미 지정된 데는 뭐 지금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앞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지금 많다, 서울에. 그런 지역을 우리는 어떻게든지 최대한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서 제 방송을 오랫적으로 보셨다면은 지금이라도 남들보다 한 발이라도 아니 반걸음이라도 먼저 이렇게 개발이 될 수 있는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이나 역세권 개발, 제가 그 한건 빼먹었네요. 역세권 개발,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이 세 군데, 이 세 곳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중심축으로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지금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좀 깨어있는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 꼭 좀 이 시간을 빌어서, 이 사연을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생각을 하는 게 맞다. 조금 있으면은 또 늦는다라고 꼭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에 물론이고 지금 오히려 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대세인 시장이 있다. 라는 관점으로 늦기 전에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2, 3억 원 정도로 투자처, 자녀를 위한 투자처 고민하고 계신 구독자님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저희 채널 질문방 계속해서 열려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문자 통해서, 전화 통해서, 또 네이버 폼을 통해서도 계속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디의 몇십 년간의 이 부동산 노하우를 또 전해드리는 부디의 한 수 이어갑니다. 네, 지난 몇십 년간의 부동산 시장에서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한 수씩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부디의 한 수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한 수는요, 일단 부동산 DJ 이 유튜브 영상 찾아보시면 지난 영상인데 은퇴 세대들이 그때는 저도 여기 참여하지 않았을 때는 은퇴를 3년 하고 네, 영상인데 시골에 살까? 은퇴 세대 시골에 살까 도시에 살까 요 영상이 있어요. 현재 한 32만 정도가 본 화제 영상인데 오늘 요걸 주제로 한 수 보여주신다고요? 맞습니다. 우리 그 홍아나운서는 노후에 노후에 나중에 네. 노후에 과연 어디에 살 것 같아요? 시골이 살까? 아니면은 그대로 또
도시에 살까? 저는 요거 생각해 봤거든요. 생각해봤어.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근데 부동산 관점이 아니라 저는 이제 제 취향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도시. 왜냐면 병원 가깝고 큰 병원 가깝고 뭐든지 다 가깝고 이런 데가 저랑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제 부동산 관점으로 풀어주실 거예요? 가만히 있어. 근데 혹시 고향이 서울이에요? 경기도죠. 경기도. 그러니까 수도권이죠. 네네네. 수도권.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왜요? 안 살아봐서? 시골에 안 살아봐서. 그렇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그 매력에 빠지면 못 태어나올 수도 있겠죠. 저는 예전에 꿈이, 네.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으니까 꿈이 나중에 시골에 가서 좀 은퇴해서 공기 좋은 데서 살면 좋겠다라는 게 어릴 때 사실 꿈이었어요. 여전히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게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 네. 보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 그게 희망사항이었구나. 왜요? 왜요? 그렇게. 네. 근데 아까 조금들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우리가 한참 네. 주거지의 어떤 선택 기준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애를 키우면서 막 이렇게 열심히 살 때는 항상 뭐가 중요해요. 이게 학군. 그렇죠. 애들 학교 쫓아서 맞아요. 맹모, 삼천지교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도 있듯이 학군이나 뭐 교통이 좋아야 직장까지도 바로 그렇죠. 또 가니까 교통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다면 근데 나이가 먹으면 이제 필요 없잖아요. 은퇴하면. 그렇죠. 그럼 그때는 뭐가 중요해요? 건강. 건강이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이제 이 어떤 기준이 바뀐다는 거죠. 젊었을 때 하고 학교 가깝고 뭐 이런 건 나중에는 그건 노후에는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 주거지에 대한 생각이 나중에 노후에는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초록초록한 뭔가 전원 생활을 많이 그렇죠. 꿈꾸시잖아요. 대체로는. 그래서 답답한 뭐 도심에 맞아. 그렇게 계속 살아왔으니까 답답한 도심에 콘크리트 벽에 갇혀서 사는 이 탁 트인 이 공기 좋고 물 맑은 전원 시골에 가서 살자 이렇게 좋죠. 생각. 그런 것도 너무 좋죠. 그런데 이제 이게 가만히 보면은 희망사항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옳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부동산 관점에서도 좀 옳은 생각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세요? 왜 그래요? 이게 이제 그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라고 거기에 이제 그런 기사가 한번 나섰어요. 네. 이 은퇴하면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살까? 근데 다 시골에 가서 이렇게 살 줄 알았더니 다 도시에서 살더래.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만의 물론 이제 그 중에 일부는 나는 물론 취향대로 네. 살겠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대세가.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시골에 가서 산다는 건 하나의 이상이 아닐까, 로망이 아닐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럼 현실적으로 노후 세대, 실버 세대의 최상의 주거 지역 기준은 뭐예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도심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골이 아니고 도심권이다. 그래서 예전에 공기 안 좋은 이 도심보다는 공기 좋은 노후 건강을 위해서 이제 전원 생활을 원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오히려 그동안의 생활 패턴을 보면 오히려 도심에 사는 게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대요. 그리고 도심화 현상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한동안 전원형 실버타운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요즘도 그래요? 요즘 별로 인기가 없어요. 이게 그래요? 과거에 성공적으로 이제 분양이 됐던 이 실버타운이죠. 고가에. 맞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저기 용인에도 그 고가에 그 2동짜리 있어요. 거기서 가봤는데 좋더라고요. 좋기하겠죠. 골프도 막 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이 고가형 그 실버타운이 인기를 끌던 시절에 우리도 잠깐은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그 외곽의 고가형 전원주택보다는 도심에 규모가 작고 가격도 좀 저렴하지만 네. 도심형 실버타운이 오히려 선호도가 더 높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도심권. 네.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잖아. 병원. 이거는 근데 너무 현실적으로 나이 들수록 사실 조금씩 더 자주 아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아프고. 그래서 그냥 일반 이런 작은 병원이 아니고 큰 병원, 대학병원이라든지 이 대형 병원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대형 병원은 다 이제 도심에 있잖아요. 그렇죠. 시골에 없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세월의 무게를 아무리 건강해도 감당할 장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몸이 이제 노쇠의 감에 따라서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면 집과 가까운 쪽에 병원이 바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바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병원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그거는 또 올바르게 생각을 한 거네요, 그러면. 세 번째 갈게요. 뭐예요? 세 번째는 역세권이어야 된다는 거. 아, 여기도 역세권이 안 빠지는구나. 이게 역세권이 아주 그냥 만능이라니까. 아니, 이게. 호를 역세권으로 하세요. 그럴까요? 호 역세권. 아니, 이게- 한정훈 선생. 예, 이게 어, 저는 제 호는 따로 있어요? 한솔입니다. 한솔. 아, 한솔 너무 근데 그게- 예쁘기만 하잖아. 그게 이제 제가 DJ 할 때 어. 썼던 이름이에요. 아, DJ 한솔. 아, 그러니까 왜냐면 소나무처럼 음. 항상 변하지 말자. 아. 그래서 제가 한솔로 했습니다. 그건 DJ용이고 갑자기 부동산에 오면 역세권으로 호 역세권 한정훈 그래서 선생. 이게 역세권이 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아무리 뭐 좋은 차를 갖고 있어도 네, 고가의 차를 가지고 운전을 뭐 예전에 하고 음. 나이 들면 운전 못 하잖아요, 결국.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요? 대중교통 타고 다닐 그렇죠. 때 집중력도 옛날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하게 되면은 나이 들면 위험하잖아요. 면허 그러니까 반납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희 어머니도 면허 반납한 지 몇 년 되셨어요. 그래서 불안하죠. 그래서 위험 높아지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그렇다면은 바로 나와서 할 수 있는 역세권의 지하철. 위치를 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음. 역세권의 중요성이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역세권은 뭐 정말 다 중요하구나.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권입니다. 상권. 상권. 그러니까 이제 그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는 레스토랑이라고 있거든요. 레스토랑. 이게 뭐냐면은 식당. 네. 그게 이제 다 나이가 들고 다 자녀들이 이제 분가를 해요. 네. 결혼 뭐 하고 네네. 시집장가 다 가고 하게 되면 이제 둘이 남아. 네. 그럼 집에서 밥을 잘 안 해 먹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안 해 그리고 먹게 그쯤 되고 되면 또 귀찮으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나가서 사 먹는데요. 네. 그러면은 주변에 결국은 내가 사는 집 주변에 음식점이 많이 분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권이 많이 발달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00세 시대는 이제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그런 여가 생활, 문화 생활들을 즐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 상권 그 다음에 문화 공간, 문화 공간이 필요하다. 상권, 그 레스토랑, 문화 공간. 왜냐면 상권. 네. 이제 젊어지니까 활동을 계속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공간이 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갑니다. 또 있습니까? 다섯 번째로 이제 네. 환경이 좋아야 돼요. 환경. 거주 환경이 좋아야 되는 거. 주변에 이제 뭐 강이나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골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지. 좀 집에서 초록초록한 걸 볼 수 산책로 있는.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환경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부동산의 가치 중에 환경 가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뭐 이것도 역시 환경이 좋아야 된다는 것도 환경 가치가 좋은 것들은 집값도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팍세권이란 말도 있고. 팍세권은 그렇죠. 뭔데요? 공원. 아하. 파크. 네. 그걸. 팍세권이란 말도 있고. 저는 그런 사람 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요? 왜냐면은 저는 항상 그 조망권 중에 녹지 조망권과 강 조망권 이렇게 크게 구분을 했지 거기에 무슨 학세권이니 팍세권이니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저는 하수라고 보죠. 그래요? 저는 뭐 전문가 아니니까 하수여도 상관.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도 발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은 비록 내가 집 한 채를 가지고 네.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집 한 채 가지고서 이제 뭐 평생을 살지언정 네. 똑똑한 집 한 채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향후 제가 부동산 시장은 차별화가 커진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오르는 곳과 안 오르는 곳이 이제 완전 급차별화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드렸어요. 네. 많이 아시겠지만 그렇다면은 내가 살고 있는 그런 집이라도 오를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그거는 금상첨화잖아요. 그건 내 자식한테도 줄 수 있고 나중에.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오를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간접적인 변화, 직접적인 변화, 간접적인 변화는 네. 교통이 뭐 새롭게 생긴다든지 일자리가 생긴다든지 그리고 또 뭐 직접적인 변화는 개발이 될 수 있는 네. 변화라든지 물론 뭐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까지 생각하기는 조금 그렇죠. 무리가 네네. 할 수는 있겠지만 기왕이라면 변화의 조짐을 가지고 변화의 조짐이 있는 곳 이런 것도 마지막으로 추가를 한다면 이걸 하나를 오히려 변화의 가능성, 발전 가능성 이걸 더 추가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버 세대 좋은 집에 대한 기준 말씀드렸습니다. 도심권, 의료시설, 병원, 좀 큰 병원, 그리고 대중교통, 역세권, 그리고 상권, 문화, 또 환경이 좋아야 되고 발전 가능성이 이왕이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거는 노후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 좋은 집이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똑같아. 결론은 결론은 똑같은 결론은 거야. 똑같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젊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건강하게 살고 같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네. 여기가 과연 어딜까라고 제가 한번 예전에 찾아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다 만족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이제 봤는데 이게 저 대학로 있는 데가 무슨 동이죠, 거기가? 대학로 종로 쪽에? 대학로 있고 네. 이거 무슨 동이죠? 거기 그 성균관대 있는 데가? 해화동. 네. 우리 그 퀴즈맨이 더 잘하네. 네? 해화동. 해화동이 다니셔가지고. 보세요. 네. 해화동이 병원도 있지.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있잖아요. 있죠. 그리고 네. 뭐 지하철도 가깝지. 공연장, 연극 문화. 공연장, 음식점도 많고. 그러네. 병원도 있고. 네. 하여간. 그래서 저는 그거 딱 보니까 거기 맞더라고, 해화동이. 오, 그렇구나. 그래서 해화동에 네. 한번 여기 한번 그러면 한번 좀 단독주택이나 알아볼까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뭐 이렇게 기준 따라서 알아보신 것처럼 어디더라도 이런 기준에 맞춰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그렇죠.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후는 뭐 누구한테나 찾아오잖아요. 우리한테도 그렇고 누구한테도. 그래서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해보고 이게 뭐 젊은 세대 좋은 집, 노후 세대 젊은 집이 차이가 없어요. 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사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부디한수에서 내용 전해드렸고요. 끝으로 세미나 소식 한 번만 더 전해드릴게요. 역세권 재개발 투자 이곳에 해답이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역세권 제가 정해드렸어요. 이건 호가 역세권이에요. 역세권 한정훈 선생님께서 역세권 재개발 투자 이곳에 해답이 있다라는 주제로 7월 28일과 8월 11일 둘 다 목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는 세미나에서 설명해 주실 텐데요. 역세권 한정훈 선생이시니만큼 7호선 강남구청역에서 도보 1,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가 미래가치투자연구소에서 진행되겠고요. 선착순 예약제예요. 좀 빠르게 예약해 주시고 안타깝게도 요 두 날이 다 안 된다. 따로 또 상담 신청해 보실 수 있으니까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폼도 활용해 주시고요. 부디의 한수였습니다. 네, 오늘 부디와 홍선의 콤비가 얘기 나눈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지금 선글라스에 가려서 안 보이지만 적게 서클이 조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보이거든요. 요즘에 연구 열심히 하시나 봐요. 노래도 하느라고 힘들지. 이것저것 힘듭니다만. 아니 노래는 솔직히 즐기는 거잖아요. 물론 그래도 어쨌든 예전에는 뭐 제가 알았지만 지금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다시 한번 쉽지가 않습니다. 상기하고 그렇죠. 노래도 하시랴 부동산 시장도 분석하시랴. 근데 뭐 노래는 진짜 저희가 컨셉상 또 DJ 출신이라는 좀 특이한 이력이 또 있으시니까 한 100 중에서 한 3 정도 할애하고 있고 97은 부동산에 할애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부동산 정말 연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 궁금한 점 있다, 함께 좀 고민을 하는 시간 계속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전화도 좋고요, 문자도 좋고요, 이메일도 좋고요, 네이버 댓글, 영상 폼을 통해서 또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미나 다시 한 번만 안내를 간단하게 드리면 7월 28일 오후 2시부터 8월 11일 목요일도 오후 2시부터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역세권 재개발 투자 이곳에 해답이 있다라는 주제예요. 요 2시간 이외에도 요 두 날짜 이외에도 나는 안타깝게 요 시간이 안 돼서 이외의 시간을 잡고 싶다 이러신 분들 또 따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사 나눌까요? 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